제가 시간을 한 80분 정도 허락을 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수동연사형병원 보이시는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실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기도 가운데 저희 병원에 모시고 전도를 해야 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에이전자 한 분이 오시게 되니까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제가 요양병원 의사라서 저는 의무 코로나 검사 대상자라 어제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을 받게 됐는데 전국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계속 에이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오기 시작하셔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뭔지를 보게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를 드리면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하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주로 의료적인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고 동성애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 두세 명 보이는데 정말 이 슬라이드 중에 이거 조금 그렇다 싶은 거 제가 미리 시청 지도를 할 테니까 애들 눈을 가리는 슬라이드가 몇 개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청 지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거 해결될 동안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간증은 조금 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동연세 요양병원 거 보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었겠어요? 연세대를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연대를 졸업했으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나 보다라고 혹시 선입견을 가질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뇌가 아주 특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들어요. 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걸 난독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굳이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난영증이라고 할까? 하여튼 영상 보고 뭐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특이하게 좀 그걸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업을 집약적으로 잘 듣고 외워야지만 문제를 푸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도무지 내 성적 가지고는 안 되지만 만약 저를 의과대학에 붙여주시면은 제가 의료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고3 3월 달이 됐어요. 3월 달이 딱 됐는데 반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반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친구가 바로 내 뒤에 앉은 친구입니다. 얘밖에 아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랑 먹었죠. 저녁도 먹었죠. 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얘기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저녁까지 딱 먹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녁을 저랑 잘 먹더니만 아니 무슨 성경책을 딱 끼더니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나가면 저는 아는 애가 없으니까 자연 왕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어디 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고등학교 앞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고3 기도회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어이구 그냥 고3 우리 학교 애들이 거기서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애들이 통성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때 야 우리 동네 청소년 정신병자가 여기 다 모였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전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못 만났구나.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만나야겠구나. 지금 내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가 앞으로 매일 여기 와도 되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뭐냐? 그 기도회에 가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다 토합니다. 물도 토합니다. 하여튼 배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 금식이 됐어요. 그때 제가 고3 3월 달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반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야 내가 그래도 고3인데 대학은 가야지. 내가 아무리 꼴통이지만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나는 죽을 때도 좋으니까 나는 가야겠다.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난 대학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맨날 갔는데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냐? 21일을 굶었습니다. 21일을 고3 3월에 21일을 그래가지고요. 진짜 죽기 살기로 그냥 학교는 다 가야 되잖아요. 21일을 굶었는데 21일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밥을 딱 넣어보니까 밥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죠. 시작했는데 어이구 모의고사가 얼마나 볼 때마다 올라가는지 제가 고3 때 나중에는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참혹한 내신을 뛰어넘고 제가 연세의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PPT가 잠깐 빨리 안 넘어간 게 다 이 얘기 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 고2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2 예, 있네요. 자, 이 친구들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번 겨울부터 공부 시작하면 다 연세의대입니다. 연세의대.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고1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1들은 이번 겨울부터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공부 시작하면 다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그러면 중3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3부터는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 받으면요, 겨울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하버드 의대인 줄로 믿습니다. 중2부터는 어디를 가느냐? 지구상에 갈 데가 없어서 외국이 아니지, 우주에 있는 학교를 찾아도 없어, 그런 학생들은. 지구에는 갈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과대학에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가요, 선교사 훈련을 갑니다. 인도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선교사 자격증까지 다 받아왔거든요. 이 과정은 제가 국민일보에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오늘 강의 제목에 똑같죠.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이 국민일보 최장수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45일을 썼습니다. 1년 내내 썼습니다. 보통 국민일보 칼럼이 6개월 정도 쓰고 끝나거든요. 저는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45일까지 가버렸다니까요. 거기 보면 쫙 나와 있으니까 지금 미처 말을 못한 거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물론 공짜입니다. 그냥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쓸 일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사회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 선교사가 뭐냐? 정말 그 시대, 그 사회에 꼭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곳에 쓰시는 사회 선교사라는 거죠. 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위험도에 있어서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있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선교지죠. 이 동성애라는 선교지가. 그런데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막 찌들리고 막 고생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응?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가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기쁘게 즐겁게 잘 다니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0% 후천적인 것이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의학적인 결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는데 무슨 수로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됩니까? 절대 인간은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의학의 결론이고, 그러면 동성애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느냐?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이분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초등학생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성폭행을 합니다.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됐으면 좋았는데, 이 사실이 뭔지를 일단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되었습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문화나 동성애 법은 굉장히 위험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이마에 동성애라고 써있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은 3등인 분홍 동성애 앱인 잭드라는 앱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저 랭킹 3등 분홍 잭디 동성애 앱에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인 이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과 버스모까지 다 올노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쓸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양쪽 하단 보니까 뭔가 빨간 게 보이죠? 저 빨간 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노출로 보여준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 16남이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해서 청소년 동성 성매매가 급증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남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쪽에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있죠. 이게 바로 딕소라는 앱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 핸드폰에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있으면 100%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옆에 친구 핸드폰 한번 열어서 보시겠어요? 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포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미리 교회에 다 들여앉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려서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는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을 뵐 때에 제가 처음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옮았습니다. 나머지가 애인한테 옮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에이즈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라고 하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라네?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뜻 빼도 결혼 정년기 정도로 배시는 자매님들도 더러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라고 프로포즈를 하면은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있나 봐야겠죠.
이렇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겠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20m, 10m 찍히면은 오늘 이 중에도 계시다는 거죠.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돌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입니다. 말은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을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냐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합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남자에 한해서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명칭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성 간 학문 성행위를 할 때만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행위자가 몇 명이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모습이 어떠냐?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앞 선두에는 젊은 남자들 옷을 싹 벗겨서 제단 위에 저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저 제사장 패션을 놓고 보시니까 옷부터 구두까지 새까만 걸로 맞춰 신었습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들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키게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조금 그런데 애들 다 이제 갔네요. 이제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 가장 중심부인 광화문 일대를 토요일 오후 7월 달에 무한정 질주하면서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한테 이런 이상한 물총을 쏘며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에 당하는 표정과 얼굴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이유 없이 맞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동성애자 항문 팬티는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뻥 뚫려서 엉덩이 항문을 다 보여주는 팬티입니다.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있는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왜 저런 이상한 항문 팬티를 입느냐?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으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하면은 말풍선이라고 해서 카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접선한 이후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철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 따라가던 동성애자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자들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더니만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저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변태죠. 의학 용어로는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데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깜짝 놀라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저렇게 옷을 벗고 여자한테 접근만 해도 당연히 처벌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남성을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성의 인권은 어디로 갑니까? 즉 동성애자들을 지나치게 위함으로 말미암아 여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젊은 금발의 잘생긴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청첩장을 돌려서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장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만나러 가셨는데,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서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하고 개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였다면 여러분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정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머지 강의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넘어갑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하나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 원리 때문에 그해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니까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고, 이 사진이 바로 독일에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던 동물 매춘업소의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어떻게 된 사연의 주인공이냐면은 3달 동안 그 업소에 근무하다가 항문 생식기가 다 터지고 장이 밑으로 빠져서 나뒹굴고 있던 개의 실제 사진인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주리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동성애 문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바로 이런 죽은 개 시체가 여러분 교회 앞에, 여러분 집 앞에 나뒹구는 시대가 독일의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1년 안에 오더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행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신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시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과연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고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께서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이 교수 아드님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께서 교수 아들 집에 무작정 그냥 띵동하고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아들 집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애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여야겠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 동성애는 대한민국이 불법일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민국이 동물이랑 성행위 하는 것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우리나라는 동성애할 자유가 100%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럼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는 것은 어떠냐?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을 때 처벌하는 법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동성애 자유죠. 그런데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면 미국은 처벌합니다. 왜 미국은 처벌하냐면, 동물과 성행위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동 성폭행 범들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동 성폭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동물과의 성행위를 법으로 미국은 금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조차 금지가 안 된 동물 성행위까지 100% 자유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대한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간협회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 네모난 빨간 박스가 한 남자 회원의 자기 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담에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아빠가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맺는 남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강아지가 성행위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나서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서 이 단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는데, 고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어야 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다는 거죠.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나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리고 나의 성경적인 관념에서 이거는 안 돼.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왜 제가 손 들라고 말씀을 드렸냐? 현재 대한민국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을 돌보는 의사예요. 제가 왜 핍박을 합니까? 오히려 사랑을 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막는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무슨 법이라고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죽기 살기를 막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금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혹은 나는 저걸 이상하게 본다라고 내 의사표현을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소수자를, 이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얼마부터 시작하느냐? 하한선은 500부터 시작합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피해 금액의 5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하한선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 단체는 무조건 소송인단 1000명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버가 나오면은 바로 소송을 합니다.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보는 순간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500만 원 받아야겠다라고 재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 체계는 피해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법정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다 있어야지만 소송이 됩니다. 내가 진단서도 안 끊고 맞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경찰서 가서 맞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은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비슷한 일은 경험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정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 나가고 1000명 동성애 소송당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본인들이 피해받았다 스트레스 받아 주장을 하니까 정신과 가가지고 뭔가 감정서라도 받고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피해받았다 이거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1000명 한 명 한 명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하냐면 제가 입증을 하라고 시켜요. 제가. 그럼 여러분 제가 제 기분도 모르는데 얘네기들 1000명을 어떻게 다 아는데 1000명 다 기분을 무슨 수로 내가 이 증거를 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 1000명이 기분이 조금 더 이상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합니까?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최저가 500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0 곱하기 1000이 50억입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 손 드셨잖아요. 그렇죠? 손 든 사람마다 50억이요. 손 든 사람마다. 유튜브로 화면이 한번 싹 지나가면 손 든 사람 다 수송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손 드는 순간 우리 1000명이 보고 스트레스 받았다. 최소 500이니까 받아야겠다. 500이라도. 50억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지 2년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50억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동물이랑 성애하는 거 반대하고 손 한번 들었다고 우리 보고 50억 내라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 교회 다 동성애단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무슨 수로 방어합니까? 방어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동성애 반대 의견을 전혀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전혀 얘기하면. 로마서도 읽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읽는 순간 1000명이 소송 들어옵니다. 충격받았다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서구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그걸 뭐라고 할까? 이 인간의 나쁜 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피해 나갈 수 있겠네. 로마서 안 읽고 동성애 얘기는 아예 안 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서구 예를 보면 어떡하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동성애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찬성한다 라고 말해야지만 이 친구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인정 안 했다고. 그럼 무조건 소송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께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교회가 안 뺏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성도님들 중에 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은 다 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 교회를. 그래서 교회 건물은 지킬 줄 있는데 성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사람들 보니까 동성애자들만 남는다는 거야. 동성애자들만. 결국 동성애자들의 건물 다 뺏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다 쳐내고 자기들이 들어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한테. 동성애자 처음에는 표시를 안 내죠.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세요? 시간 있으세요? 딱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은 신방안 달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새신자들이. 내가 시간 있죠.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러세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이러답니다.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자기를 차별받다고 또 소송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에 교회도 동성애 결혼식으로 빌려주고 목사님도 이 자리에 주례를 쓰십니다. 그래야지만 재산상 피해를 안 보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 결혼식을 했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결국에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차별금지법 하나가 통과가 되면 한국 기독교가 망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일제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 복음의 박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4,200명이라네요. 4,200명. 그런데 경기도 평택에서 단체 모임 한다라고 단체 모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를 구해놨습니다 라고 곽특진 회장이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자기 이름도 맨 밑에 보시죠. 곽특진이라고. 전혀 이 친구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고 주장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반인들이 차별하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요 주장인 거죠. 그런데 맨 위에 다시 한번 곽특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찬지 알 것 같대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민 치와까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수십 마리 데리고 콘도 같은 데를 빌려서 3박 4일로 못된 짓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자유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자유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이런 행동 반대하는 건강한 시민들을
그냥 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동성애 독재법.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동성애 독재 세상, 성소수자 독재 세상에 살게 되면서 마치 북한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 아오지 탄광에 갇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독재 세상에 혹은 성소수자 독재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데 현재 차별금지법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21대 국회 시작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법이요 벌써 5개가 올라왔습니다. 5개가. 차별금지법이 5개가 올라왔다니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뭔 똑같은 법을 5개나 올립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날치기라도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5개면은 약간 주의 분산이 떨어지는 시점 때 한 개라도 어떻게 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에이즈가 무섭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데 이분은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나서 왼쪽은 다 못 씁니다. 왼쪽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시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절대 인간의 항문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를 당하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니까 더 이상 이런 몸으로는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 같은 에이즈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시는데 에이즈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중에 41세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상이라 손 들었어요. 자, 손 드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젊은 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만약에 동성애 유혹에 빠졌으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 모습이 행복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셨던 수없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유언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셨냐면은 제발 나가서 젊은 사람들 동성애 못하게 막아달라고 유언하고 나갑니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유언을 들었는데 나보고 동성애를 찬성하라고 법으로 나를 강제하면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난 성경적으로도 안 되고 내가 현장에서 본 것도 안 되고 나한테 그 말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찬성합니까? 내가 어떻게 찬성합니까? 그러면 의사로서 또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나를 징벌적 손해배상을 50억 매번 강의할 때마다 물리겠다고?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자유국가입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자유에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싸웠던 것처럼 바로 그전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면 틀림없이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반대 말하면은 처벌 대상이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벌써 유럽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삭발 시위한 거. 나는 동성애 결코 안 할 거니까 아유 내가 뭐 에이즈 바이러스 묻힐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회용 면도기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을 내가 쓰면 100% 에이즈 감염되는 거죠. 비데는 왜 위험하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로 엉덩이가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주르르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되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를 곧 이어 쓰게 되시면 정말로 방금 묻었던 신선한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내 항문에 100% 조준석에서 때려 맞춥니다. 일반인은 괜찮으시지만 항문 질환,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맞게 되면 체내로 바로 진입해서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 결코 A 전자가 쓴 비데를 이어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비데가 A 전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기다렸다 곧이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중 화장실 쓰고 나오신 분 얼굴 한번 꼭 싹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싸우고 나온 분 얼굴을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끼가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또 다른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는데 2시간 양을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진을 보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불을 확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서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번에는 저희 병원이 지하 주차장은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됐었고 굉장히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됐습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좁은 차와 차 사이 공간에서 두 남성이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이 남자를 모시고 올라오게 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받고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의 28% 이상이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43%가 5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500명, 1000명 이상이랑 성 파트너 수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중독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500명, 1000명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반이 보건소를 가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제 실명이나 연락처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암호를 정합니다. 그러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만 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라 그러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검사 결과를 직접 방문해서 들으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실제 궁금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 보건소 가서 에이즈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이 남자의 고민이 이겁니다.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렸는데 만약에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렬촌에 꼭 가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창렬촌 못 가게 막을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게 이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답이 위에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우리 조국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이요 동성애 귀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귀족화를 더 법으로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에게 동성애자들이 결탁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올 때까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알게 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이 불합리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법까지 통과시키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다 죽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 죽는다라고만. 복음의 시대는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학문 성행위를 하는 것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질문이고, 남자끼리 학문 성행위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 성행위를 시도하는 순간 대장에 있는 대변을 다 밑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것을 악한 꾀를 내서 이거를 극복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센조이라는 건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싹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나는 센조이가 뭔지 안다, 그럼 100%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는 센조이가 뭔지 100% 알 뿐 아니라 이거를 안 하면 동성애를 못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냐, 남자들이 호텔 모텔에 가서 동성애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에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만 남습니다. 샤워기 호스라고도 부르죠.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20cm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레슬링 자세라고 표현할까요? 저런 식으로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을 틉니다. 물을 틀면 장으로 저 수돗물에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장에 물을 채울 수 없다까지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셀프 물고문을 하는 거죠. 사실상 저 쇠줄을 빼면은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막 뜁니다. 왜? 일단 대장에 물이 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을 분수처럼 밖으로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으면은 떨어진 대변을 이렇게 밟아서 하수구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 청소가 돼서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여러 유명한 동성애들 나옵니다. 동성애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요, 밤이면 밤마다 더러운 모텔 화장실 혹은 더러운 집 화장실에서 저렇게 엎드려서 이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고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이 젊은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를 자랑할 목적으로 올로출 사진 찍어서 올린 거를 제가 캡처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친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만약 제가 이러고 살면요, 이 행위가 끝나면은 제가 짐승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그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자기 스스로도 짐승처럼 느낄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 마음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괴로움이 있고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권을 원한다면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생활을 끊게 해주는 게 인권이죠.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너 이러고 살아라, 내가 인정해줄게, 박수 쳐줄게, 이게 사랑이고 인권입니까? 그 아이가 41세부터는 아까 본 그 환자처럼 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인권이 뭐냐는 거죠. 진짜 인권이. 그런데 이게 왜 보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 줄에 샤워기들을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뒤집어 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습니다.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름 휴가 가면 우리 3살, 5살 먹은 막둥이 목욕 어떻게 시킵니까? 샤워기 헤드로 막 하다가 야, 아,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양치질 시킨다고. 그렇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동성애자들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센조라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지구가, 나는 집에서 센조라가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 헤드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중2, 혹시 중2 손 한번 들어보시게. 나는 중2다. 특히 남학생이다.
계실 법도 한데 괜찮아요. 중2가 죄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중2, 제가 아니 아들이 중2거든요. 우리 아들 보면요 아직 조그맣니다. 아직 귀엽거든요. 제가 볼 때 아직 어려요. 중2면은. 그런데 그 학생이 집에서 센츄리하고 나간다. 이거는 나가면은 100% 학문 성행위 동성애 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아니 엄마가 그걸 보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게 빨리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돌아갈까요? 라고 네이버에 질문 올리니까 답변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 중에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센조를 마치고 나갑니다. 나갈 때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신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써셔서 식탁에 올려놓는데 가족들이 이 아들의 병균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그리고 미국의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의 병균 세균이 엄청나게 일반인들에게 감염되고 있다는 것은 정설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남자들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학문 성교가 수반하는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란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설명드리면 이 피스팅이 뭐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교를 당해도 통증을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장에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힘있게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장애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동성애가 뭐라고 내 몸을 장애자로 만들어면서까지도 이거를 하냐는 거죠. 절대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이 피스팅을 통과를 해야지만 동성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까지 결성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늘 때 항문 그리고 직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지만 널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무슨 각오로 동성애를 막아야 됐습니까? 우리는 순교적 영성으로 막아야 됩니다. 순교적 영성으로. 그 친구들은 다 한번 죽을 각오하고 이거를 한 친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죽기 살기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랑 앞에 갔던 에스더의 그 기도와 그 영성이 이 시대에 풀어져야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고1 남학생이라는 친구가 본인의 궁금증을 올렸습니다. 내가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명문대 보내면 뭐합니까? 얘가 동성애 빠져가지고 장이 밑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얘가 살 수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 성적 지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성적 지향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에 일주일이 쫙 붙어 있었던 것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돼 있는데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의 주말로 동성애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아이치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틱톡아이치 8780으로 금요철화 이후에 연락해보면 이 사람이랑 통화도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남자아이를 찾고 있는데 이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 악마의 덫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단지를 보고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덩치도 크고 운동도 많이 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SM 동성애 광고가 있으니까 내가 호기심에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팔목에 수갑 채워도 내가 누구냐 하는 다소 아니란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 갑자기 이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빡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 기구인데, 이 요도풀이라는 기구가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았죠. 통증을 많이 줄 목적으로. 어디서 구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19,000원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막으려고 굉장히 교회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난 이런 거는 왜 안 막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는 이거 19,000원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몇백 명, 몇천 명 이거로 다 이루고 다니는데, 그럼 이 기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이 감염이 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손을 안 대면서 교회만 이렇게 막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비, 약값 다 국민 세금으로 100%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 문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에이즈에 걸리면 항에이즈 바이러스 알약을 먹습니다. 이 알약을 잘 먹으면 에이즈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기 때문에 30년은 더 사는데 30년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습니다. 그래도 30년 사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셔야겠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려면은 환자가 내는 약값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제 주변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생기셔서 저한테 내가 이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겠는데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입니다. 약값도 쌉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계속 드셨을 때 한 달마다 내는 에이즈 알약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설명이 듭니다. 자,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이 60만 원이라는 것은 에이즈 알약 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 에이즈 알약 값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을 받는 거죠. 6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여러분 세금으로 다 현재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약을 먹다가 몸이 조금 아픕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아파도 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대학병원 팍팍 갈 수 있습니까? 입원비 무서워서 우리 못 가죠?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몸이 조금만 아프면 대학병원 팍팍 갑니다. 왜? 입원비, 치료비 다 추가로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간병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9만 원입니다. 그 간병비 때문에 우리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20만 원이 넘어가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간병사님 일당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이 나는 제주도에서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 있다. 그럼 매달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겠죠. 약 받으러. 그러면은 이 비행값과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그러면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 인간이라는 게 집에 있던 병원에 있던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계시면 댁에 계신 동안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분들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되나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리고 청소 빨래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플 때 국가가 반찬 배달해주고 청소해주셨어요? 여러분 간병사 쓸 때 돈 대준 적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 대학병원 치료비 가면 영원이에요? 다 국가가 대줍니까? 여러분 누구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까? 누구 인권이? 제가 볼 때 의료계에서 제일 귀족 단체가 동성애 단체였습니다. 이거 100% 확실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다리가 잘려나간 우리의 상위용사 군인 보훈대생들보다도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연평도 해전에서 팔안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 병사보다 왜 이 동성애자가 더 귀한 혜택을 받아?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말 하는 순간 저보고 차별했다는 겁니다. 저보고 50억 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50억 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여기가 북한입니까? 소련입니까? 자유가 어디로 가든 우리 인간의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키려고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독재에 맞서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자유주의를 동성애자가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 동안 무슨 기여를 했다고 이제 자기들이 다 뺏어가려고 그래? 저는 하여튼 죽기 살기로 막습니다. 죽기 살기로. 나는 그러지도 난 못 사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미국이 동성애 천국인 것 같아도 에이즈 걸리면 약값 본인들이 다 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렸는데 우리 보고 왜 내라고 그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 사회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에 동성애 천국이 있고 많은 것 같아도요.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준다는 거예요. 매년. 아프리카도요.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별다른 노력을 안 했어도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35%가. 지난 15년 동안 별 노력 안 해도 3분의 1이 줄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유독 우리 조국만 에이즈 환자 수가 이렇게 초급증가는 국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이상한 동성애 귀족 논리. 두 번째, 과도한 동성애 복지 정책.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국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됐고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가 됐고 작년 2020년도에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조입니다. 10조. 그러면 1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이 추세면은 사회적 비용이 10년 뒤에 20조가 된다고 합니다. 20조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동성애 찬성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10년 뒤에 20조를 만든다고요? 그게 찬성의 대가입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성애 복지 세계 최고 선진국인데 이것 한 가지 남았다고 이것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트랜스젠더라는 내용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수술 받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 비용이 얼마냐? 온몸을 싹 다 고쳐버리기 때문에 온몸 성형 수술입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 1억이 넘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는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선 유력 정치인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였냐면은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또 내달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이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지난 대선 때도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이것 한 가지는 이번에 절대 철회하시기를 저는 뭐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통과시키고 두 번째로 성소수자들이 전국 관공서니까 공무원 되는 겁니다. 전국 관공서와 은행에 30% 이상 의무 채용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소수자는 이유로 요새 은행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공무원 시험이요. 거의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아니, 공성애자는 이유로 30%를 뽑아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왜 그런 말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철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철회하시면. 그렇죠? 철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회하시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려요. 뭐 이 교회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다음에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 하시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이제 제가 한 8분 남아가지고 중간 넘어가고 뒤에 조금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가로막고 괴롭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전대의 공지사항 캡처한 건데 동성애 단체는 단일단체 요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딱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몇 개가 있잖아요. 연합단체가.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단일되어 이거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올해에 동성애 주적 3명을 살생부를 공개적으로 띄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수사 해가지고 그 사람 뒷수사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혐오인물 3인방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염한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게 혐오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 그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제가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주적 3인방에 띄우더니만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공개 발표를 하는데 뭐 느껴지시는 것처럼 뭐 별일 다 있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였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 교통사고로 죽던 암으로 죽던 병으로 죽던 다 낫다 하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순교로 가면 내가 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거를 왜 못합니까? 나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난 너무 기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제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없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끊어준 기차 타고요. 혼자 와가지고 기차에서 목사님이 저 데리고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이렇게 직접 픽업해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그냥 택시 타고 막 가거든요.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 걸려가지고 죽든 말든 나는 오히려 순교하는 게 기도 제목이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얼굴을 보세요. 내가 뭐 찌들은 얼굴인가? 기쁘고 감사하지. 하여튼 그런데 제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 끄떡도 안 하니까 뭐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이번에는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더니만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서 보니까 아니 저한테 온 문자 그대로 또 여기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본 순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족을 보여야지 뭐 나야 뭐 그래서 저도 가족이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뭐 전혀 내가 포기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신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카락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는데 애들한테도 조금씩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4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외국으로 보내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4년 전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아내하고 애서를 싹 다 보낸 지 4년 됐습니다. 보낸 지 4년.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막내 꼬마가 3돌이 안 됐습니다. 기저귀 차고 비행기 탔습니다. 기저귀 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아버지 사랑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내가 의사니까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보내고 삼성 LG 취직시키면 답니까? 생각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이 변질이 되고 교회가 변질이 되는데 우리 애들이 변종 기독교 묻으면은 결국에 죽어서 갈 때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지옥 갈 길을 보내는 게 아버지 사랑입니까? 그게 천국 갈 길을 보내야지. 그래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하여튼 뭐 한국에 남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투쟁도 하는데 아직까지 잘 맞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잘 맞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뭐 별 볼 일 있어요? 제가 뭐 유명을 합니까? 제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병원 아니라 빚진 것만도 100억인데 내가 뭐가 있어? 그런데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외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직까지 다 문적게 막아주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이 시대에 차별구점 막아주시고 우리 후대에 복음을 건전하게 순전하게 계승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분 남아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제일 그럼 나는 뭘 할 것이냐? 나는 뭘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집 팔고 자식들 다 외국 보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닌 거죠. 하여튼 3분 남았으니까 요거 1분 얘기하고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서울 퀴어 축제 때 아까 동성애자들 서울광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날도 하여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날부터. 주님 제가 내일 뭘 해야 되겠는데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판을 들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이죠. 배경이 서울광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동성애자를 주적 3명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죽이니 살리니 뭐 제가 뭐 하여튼 맨날 뭐 그런 위협을 받는 거죠. 삶 자체가. 그런데 나는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저걸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기다릴게. 저게 뭡니까?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는 게 전 보입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고 서 있었는데 저 들고 있으면 한 5분 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 건들질 못하더라고요. 건들질 못하더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간 조선에 이제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A 작사 맡겠다라고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선 주자 아니고 제가 월간 조선에 인터뷰해도 누가 볼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달 월간 조사 인기 기사 1위 됐습니다. 1위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잘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사실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말했다가는 뭐 차별한다, 뭐 막 인권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물려 뜯을까봐 못하는데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목소리를 내니까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1등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번개탄이 되기 시작하면은 연탄이 붙는 거 여러분 옛날에 살아보면 아시죠? 번개탄이 붙어야지 연탄이 불이 붙죠. 번개탄이 붙어야지. 우리가 번개탄이 우리가 번개탄. 우리가 먼저 죽으면 죽어 나가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절대 따라오지 않는데, 우리만 불 제대로 붙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불 제대로 붙어버립니다. 제대로 붙어버립니다. 이건 KBS 9시 뉴스에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띠리르 원문가로 오는 거예요. KBS 9시 뉴스인데 인터뷰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후 5시가 되니까 KBS 차가 딱 병원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동성애 문제를 말해달라 해가지고 뭐 한상목이를 얘기했습니다. 얼굴 보시면 전혀 인터뷰할 생각이 없는 얼굴이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아니 머리라도 좀 이렇게 뭘 바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시에 인터뷰를 했는데 9시에 났습니다. 그날 9시에 4시간 뒤에. 이 기자님을 제가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뉴스에 나오길래 다음날 전화해봤어요. 아니 기자님 무슨 KBS 9시 뉴스가 이렇게 그냥 뭐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원장님 말도 마세요. KBS가요 아는 의사가 무지하게 많고 의사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줄을 씁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에 나오면 유명해지니까 의사로서.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걸 만든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가 있어야지만 방송에 나갈 수 있어가지고 아는 선생님 다 전화를 들어보니까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인터뷰 나가면 맞아 죽는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테러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오늘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네이버에 동성애 치니까 제 강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되겠다 해가지고 수동연생병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분 찍고 올라가지고 이 뉴스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홍보 효과가 10억이 넘습니다. 9시 뉴스 한번 나가면 10억이 넘는다니까요. 10억이 뭡니까? 100억이 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중파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80먹은 별볼 받는 모세라도 하나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동성애 막는 게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하나는. 그게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럼 뭘 하는 거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실제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교회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교회 이름 주시면 되는데 010-3347-8700으로 주시면 됩니다. 010-3347-870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하느냐? 카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면 뭘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대 서명할 링크만 올려드립니다. 왜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이 60만 표가 나오니까 그 표 때문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100만 표는 나와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100만 표. 100만 표만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민주주의인데 표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나오면은 무조건 반대 서명 쫙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 왜 안 하겠습니까? 모르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림 기능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병방이라는 카톡방인데, 지원 방법은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010-3347-8700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팔고 차 팔고 자녀들 외국으로 보내서 동성애 반대 운동 하시는 게 아니고 서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서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분도 안 걸립니다. 맨날 서명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5번 많아야 서명할까? 그러면 한 달에 5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5분만 투자하시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차별금지법을 막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 막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순수성을 계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잘 이겨내게 그리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